예, 안녕하십니까. 본 설명의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장태수 교수입니다. 본 사업 과제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과제로 진행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년 비만관리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설명회는 소셜 방송 라이브 경기에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 우리 박수영 부지사님께서 본 행사에 대한 인사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중앙부처, 우리 경기도의 갑 중에 갑인 미래부에서도 있고 와주시고, 또 백병원에서도 와주시고, 서울대학병원에서도 와주시고, 또 우리 경기도가 연간 출연금을 드리고 있는 용기원에서도 오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많이 왔네. 어린이 기자단 몇 명? 10명? 20명? 예, 많이 왔네. 반가워요. 자, 우리나라가 사실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이어도 문제, 독도 문제 등등 해서 북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대내적으로도 복지 포퓰리즘의 문제가 있는가 하면 경제적으로도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그다지 실적을 내지 못하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경제의 활성화,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 매우 중요한 이런 시점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미래부에서 와 계십니다만은 창조경제 얘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융합의 시대다, 융합 IT, BT, NT 융합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딱히 손에 잡히는 융합 과제, 또 딱히 손에 잡히는 미래 경제를 창조하는 이런 아이디어들을 쏟아내고 있지는 못한 것이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미창부에서 돈도 내시고 여러 기관들이 함께해서 IT하고 BT를 융합하는 이런 아동 청소년 비만 예방에 관한 플랫폼을 만드신다고 합니다. 저희 경기도가 함께 참여를 해서 필요한 모든 지원도 함께 해드리고, 이번 기회에 좀 눈에 띌 만한 좋은 성과를 좀 내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경기도 주민의 복지 정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비만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동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연결되고, 그게 또 이제 건강보험의 그 지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정부 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마 이 코스트가 1조가 넘는 1조 4천억 정도의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인 코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가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다면은 사회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좋은 이런 아이템을 잡았기 때문에 미창부도 우리 과장님 오셨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좀 잘 도와주시고, 참여하신 여러 기관들도 단단히 각오를 하고 좋은 작품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모든 방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오늘 고르지 않은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지사님 인사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설명에 참석해 주신 박진선 미래창조과학부 원천연구과장님께서 축사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미래창조과학부 원천연구과장 박진선입니다. 오늘 어린이 기자단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자 좀 쉽게 제가 자료를 만들어 왔을 텐데 미처 예상을 못하고 왔습니다. 아동 청소년 비만 관리 사업단 사업 설명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경기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건강, 안전, 쾌적한 삶 등
국민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 사업을 위해서 이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을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은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정책 수립, 서비스 전달 등을 연계해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과학기술 R&D가 공급자인 연구자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이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은 국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수요자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문제 양상이 복잡해지고 넓은 지역에 걸쳐서 발생하는 등 전방위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기술개발 부처뿐만 아니고 정책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업하는 시스템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부는 지난해 국민제안을 통해서 한 300여 건의 의견을 접수하고 그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거쳐서 아동 청소년 비만, 유해 화학물질 유출, 암 치료비 부담 등 3개의 분야에 대해서 시범 과제를 선정했고 향후 3년간 연한 3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동 청소년 비만 문제는 만성질환과 성인병을 유발하고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지대학교 강재현 교수께서 맡기로 한 이 사업단은 ICT를 기반으로 가정, 학교, 보건소, 지자체 등이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아동 청소년의 비만을 관리하는 플랫폼을 개발함으로써 사회적 이슈 해결과 국민 행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 문제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는 기술이 개발되는 경우라도 문제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기술을 적용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여러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단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시범 적용하고 그 유용성을 실증하는데 경기도의 다양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범부처 합동으로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 실천계획을 수립했고 그 중에서 수질오염, 기상재해, 생활쓰레기, 환경호르몬, 방사능 오염 등 10대 실천과제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미래부는 올해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으로 다시 10개의 실천 과제 중에서 한 2개 과제를 새롭게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과 아동 청소년 비만 관리 사업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축사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박 과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 자리에는 바로 아동 청소년 비만의 가장 수요자가 될 수 있는 우리 경기도의 꿈나무 기자단들, 청소년 기자단, 그리고 또 대학생 기자단이 모두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IT 정책 기획이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다 챙길 수 있다라는 부분에 정말 저희들 사업단의 좋은 파트너로 지자체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강재현 사업단장님의 청소년 비만 관리 사업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병원의 강재현입니다.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김문수 지사님, 그 다음에 박수영 부지사님,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축사를 해주신 미래창조과학부 박진성 과장님, 또 많은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자회견이나 이런 발표회 또는 이런 여러 행사를 처음 해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다양한 연령의 기자단을 만나는 건 처음입니다. 색다른 경험을 해주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번에 주제가 소아 청소년 비만이니까 굉장히 이 어린이 기자들 그리고 청소년 기자들이 있는 게 정말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동 청소년 비만 예방 관리를 위한 BT-IT 융합 기반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입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용어가 좀 복잡한데요. 좀 쉽게 풀어서 말하면 지금 학교에는 청소년 비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기자단 분들은 다 굉장히 날씬하지만 학교에 가면 아마 비만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전문 인력이나 또는 재정적인 지원 같은 게 부족하고 또 가정에서도 충분히 이 도움을 주지 못함으로써 이 비만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심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기획한 사회 문제 해결형 과제는 이런 가정이나 학교 단위에서 해결 못하는 소아 청소년 비만을 좀 더 비용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장치, 도구를 만들자는 게 주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배경과 목표는 지금 한국 비만의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은 그래도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보다는 덜 비만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소아 청소년 비만이 늘어나게 되면 1, 20년 후에는 성인 비만이 언제 미국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아 청소년 비만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부지사님께서 너무나 정확히 표현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사회 경제적 비용, 의료비가 급증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아프니까 일을 못해서 노동력을 상실하는 엄청난 국가적인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잘 사는 집 애들보다 오히려 저소득층 애들이 비만해지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사회 또는 국가에서 나서야 된다는, 또 지자체에서 나서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당위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는 이 맞춤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충분치 못하다는 것, 그리고 소아 청소년 비만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이런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겁니다. 하지만 10,000명, 10만 명의 전문가를 학교에 투입을 해야 된다면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강점이 있는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또는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첨단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적은 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고자 하는 게 이번 과제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전략을 볼까요? 우선 현재 많은 부처에서 열심히 소아 청소년 비만을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식약처,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그다음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에서도 정말 열심히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현재 소아 청소년 비만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 효과적이라서 국가나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으면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비만 관리 방법을 만드는 것이 이번 과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번 전체 책임은 제가 맡았지만 정말 훌륭한 연구진들을 모셨습니다. 우선 서울대병원의 문진수 교수님, 소아 청소년과 교수님 팀과 그 다음 삼성전자를 비롯한 CV넷의 민경필 박사님, 그 다음에 또 서울대 윤기원의 장태수 교수팀, 그리고 저희 인제대학교 백병원 팀, 이 네 팀이 합쳐서 서로 가진 것을 다 보따리를 풀어서 좋은 성과를 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3년의 기간의 연구에 지금부터 만들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못한 것을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모아서 그것을 엮어서 최고의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고, 그게 융합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나동그란 아이입니다. 60kg입니다. 비만으로 인해서 아이인데도 지방간 고지혈증이 있는데요. 자, 아이가 기운도 없고 맨날 우울해합니다. 선생님도 걱정이 많습니다. 체력도 없고 자신감도 없다고. 자, 해피미라고 저희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이 나타납니다.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관리를 위한 정보를 집어넣습니다. 여기는 그동안 우리 연구진들이 개발해온 여러 가지 소아 청소년 비만 정보를 제공을 해서 그것을 프로그램에 넣게 됩니다. 자, 핸드폰에 이 정보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아침부터 잔소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엄마에게도 아이가 먹은 정보라든지 아이의 여러 정보가 매일매일 들어갑니다. 그리고 식사가 잘못되면 더 좋은 식사 패턴을 권고하는 것을 해피미가 하게 됩니다. 요번엔 잘했다고 칭찬도 하죠. 저녁 때가 됩니다. 보통 때는 운동 안 하지만 핸드폰에서 이런 문자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많이 못 움직였으니까 운동을 좀 더 하시죠 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어떤 운동을 할까 선택을 하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열심히 식사 조절과 운동을 하게 됩니다. 벌써 배가 많이 들어갔죠? 지방간과 고지혈증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나동구 아이의 관리를 한 때 생긴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해피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다른 친구를 관리하고 치료하는데 또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이러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급적이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되게 됩니다. 자, 이 방금 전 말씀드린 서비스를 전문가들이 다 아이들에게 붙어서 한다면 그 비용이나 인력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첨단 기술을 이용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정말 효과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비만 예방 및 관리 효과를 크게 거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우선 서울대병원의 1총괄팀에서는 그 비만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어느 정도 위험한 비만인가, 예를 들어 비만 중에도 병이 안 생기는 비만도 있지만 살이 찌면은 큰 병이 생길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는 그런 검사 방법을 개발합니다. 그다음 이 총괄에서는 그 아이들이 그 좋아할 만한 그리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입력 방법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오락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라고 해서 많은 아이들의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전체적인 패턴에 따라 관리해서 맞춤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와 서울과 부산은 다 그 소아청소년의 특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심지어는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 이런 정보를 모든 소아청소년으로부터 모아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 관리를 해서 경기도라면 경기도 소아청소년 맞춤 비만 관리 프로그램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삼총괄에서는 좀 더 재미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또 신체활동계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요새 SNS 메시지를 많이 쓰죠. 그 SNS 서비스를 이용을 한 관리 프로그램을 또 적용을 할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팀에서는 이 개발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학교에 가서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잘 되면 그 다음에 더 큰 규모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 지사님, 부지사님 그리고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경제적 효과입니다. 비만이 줄어들면서 수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고 이 분야는 이게 성공한다면 전 세계에 거의 최초입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기획할 때 전 세계 문헌을 검색을 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나라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처럼 여러 기술을 다 한 나라에 갖고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비만을 해결을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중요한 사회 문제, 전 국민으로부터 모은 데이터 중에 가장 심각한 세 개의 사회 문제 중에 하나인 소아청소년 비만을 해결해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은 뒤이어서 이런 산업적으로도 큰 발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3년 과제입니다. 2013년, 4년, 5년에서 3년까지 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해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둘째, 셋째 해까지 프로그램을 계속 적용,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자단 분들도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2학년하고 5학년은 관리 방법이 전혀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할 때 느끼면 야, 이건 완전히 종족이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학년용, 고학년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이 다 따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3년 동안 개발할 예정입니다. 저희 팀은 그동안에 최근 10년 동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 많은 우리나라 그 정부 부처와 이 비만 관리나 비만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도 쭉 관여를 해왔고 지금 경기도 각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만 관리 프로그램도 저희 연구진에서 개발한 것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저희도 또 경기도에 그만큼 어떤 기여를 해야 될 텐데요. 우선 저희는 이 경기도 비만관리 사업 계획 집행을 지금 아마 도 단위에서 또는 구 단위에서 좀 더 작은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저희가 자문역을 담당을 하고 또 보건소라든지 또 학교 또 지역아동센터 같은 그런 여러 사이트에서 이 비만관리 사업을 할 때 저희가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경기도에 우선적으로 학교나 현장에 적용을 해서 이 프로그램이 우선 적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 경기도 내에 여러 건강관리 담당하는 부처라든가 보건소, 학교, 지역아동센터, 또 다문화가정단체 등에서 실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또 이 수요자들이 어떤 필요를 느끼는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구할 때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어떤 장소라든지 또는 어떤 오늘 같은 이런 모임이나 회의가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를 도와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 해 말에 금년 후반부에 가면 도시지역 500명, 농촌 100명, 사회 취약계층 100명을 대상으로 약 1개월 동안 만든 프로그램을 1차 적용하는 그런 과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이 실제 학교에서 소아 청소년들이 사용을 할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일주일 해보고 포기하고 던져버리진 않을지, 이런 거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를 순차적으로 보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프로그램은 이 소아 청소년의 여러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거기에는 식사 자료, 또 운동 자료, 스트레스 자료, 심리적인 자료가 다 들어가고요. 또 비만도를 비롯한 여러 그 자료를 구해서 사실 여러분의 관리를 소아 청소년의 관리를 돕는 학교 선생님, 또 보건의료 전문가들, 그리고 학교 말고 가정의 부모까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아이들의 식이, 운동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이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본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론에서 여러분들이 오셨는데요. 언론에서 오신 분들의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언론사에서 오신 분들은 기관을 밝혀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해 주신 다음 질문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언론에서 오신 분들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선 좋은 사업 설명 감사드립니다. EBS 정상현입니다. 사업 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 중간중간에 빅데이터가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었을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우리나라 예는 아니지만 미국의 뉴욕시의 그 범죄 예측 예방 시스템의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그 한정된 지역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이 순찰을 할 때 본인의 그냥 경험이나 감에 의해서 도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뉴욕시에서는 연중 어떤 지역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1년 중에 요일에 따라 또 시간대에 따라 범죄의 패턴이 어떤지, 여러 가지 축제나 스포츠 행사가 있을 때 패턴이 어떤지를 빅데이터를 모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순찰을 돌므로써 같은 인력과 그런 같은 비용으로 훨씬 더 큰 그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었다는 예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예가 어린이 청소년 비만 예방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하나. 우리 중앙일보에서도 중앙일보에서 질문 한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한석영입니다. 그 경기도가 아동 청소년 비만 문제 해결 사업에 참여하게 된 취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이 부분은 우리 부지사님께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 경기도가 인구 면에서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뭐 흔히는 서울이 경기도보다 인구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저희가 250만 명이나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김문수 지사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이 어떤 행정이나 어떤 정책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간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작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경기도가 먼저 좀 참여해서 선도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학연 그리고 정부까지 포함한 산학연관 협업사업 이거에 관한 경험이라든지 과거에 이런 노하우가 저희 경기도에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시도보다도 저희가 이런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과거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순성 기자입니다. 그러면 이번 사업에서 경기도가 하는 역할은 어디까지 하는 것이며 어떻게 해 나가실 건가요? 저희는 이렇습니다. 뭐 우선은 이 사업 아까 설명 들으셨겠습니다만은 3,700명을 대상으로 실증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3,700명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지역에서 뽑을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을 어디로 어떻게 모아서 협조를 구하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3,700명을 또 도시하고 농업 지역에서 고루고루 뽑아야 될 텐데 서울 같으면 도시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도농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루고루 뽑는 샘플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연결고리가 필요할 텐데 연구진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저희 도가 중간에 이렇게 도와드리면은 훨씬 더 쉽게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샘플을 뽑고 또 연구기간 내내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저희 경기도가 많이 도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뭐 딱히 김포라고 한 군데 찍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도농을 고루해야 되기 때문에 김포만 하는 건 아니고 지역을 이제 고루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또 다른 황 교수님 소개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 연도를 뭐 2013년, 14년, 15년까지 하셨는데 정확하게 그 사업 그 착수 시기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3,7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 선정 과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 좀 듣고 싶은데요.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사업은 2013년 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3년간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4년, 15년에서 이제 사실은 2016년 좀 넘어가서 끝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3,700명이 하시는 게 사실 우리 경기도만 해도 소아청소년이 숫자가 엄청난데 3,700명만 관리를 하겠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 3,700명을 가지고 이 우리 프로그램을 계속 적용을 해서 최상의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다면 경기도 전체, 뭐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전체에도 적용을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부지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모든 사람한테 모든 소아청소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단일 최상의 프로그램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의 아이들과 농촌 지역의 아이들이 다르고 또 같은 도시나 농촌 아이들 중에도 결손 과정이라든지
도와줄 부모나 할머니가 없는 아이들의 경우는 방과후가 또 문제가 됩니다. 또 요새 또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은 또 식문화부터 시작을 해서 또 다른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약계층까지 어우르는 여러 프로그램 검증 작업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지금 경기도에서 그런 적합한 대상을 선정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오신 분 한 분 더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꿈나무 기자단은 예, 질문 안 예. 하나요? 그러면 우리 꿈나무 기자단이나 우리 청소년 기자단에서 궁금한 사항 한번 질문해 주시죠. 예,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편하게 질문하시죠. 우리는 뭐 정해놓고 질문 답변 정해놓고 하는 게 이런 거 없으니까 편안하게 하십시다. 학생들 질문할 거 없어요? 궁금한 거 없나? 여기 청소년 기자단 여기 두 분 계시네. 한 분 질문해 보시지. 앉아서 그 마이크 누르고 하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빨간 불이 들어올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예. 청소년 기자단 윤경애 기자입니다. 이게 비만이라는 게 청소년도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비만이라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오늘 질문 주셨던 것 중에 가장 날카롭고 그 다음에 핵심을 찌르는 질문 같습니다. 다른 기자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게 아마 현장에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기자분이기 때문에 그걸 느끼신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의 포인트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비만을 관리한다는 프로그램이 자칫 가뜩이나 주눅 들어있고 어울리지 못하는 비만한 청소년들을 더 소위 소외되게 하거나 차별받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이번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제일 고민했던 게 그 부분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추가적인 스트레스나 상처를 주거나 오히려 소위 왕따나 차별, 소외 이런 부분을 조장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소아 심리 전문가와 정신과 전문가가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오히려 상처를 받지 않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비만한 아이들만 모아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마른 애는 마른 애대로, 살찐 애는 살찐 애대로, 또 정상 체중인 애들은 그 아이들대로 같이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입니다. 아까 기자분 질문 또 추가로 하려다가 잘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질문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빅데이터 추가 질문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당장 이제 빅데이터를 시행한다라고 했을 때 크게 이 감이 안 오는데 경기도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은 빅데이터를 시행함으로써 어떤 이점들이 있을 수 있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최근에 빅데이터가 굉장히 이슈죠. 뜨는 주제인데 사실 좀 약간 구름 잡는 측면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뉴욕시의 그 범죄 예방 프로그램의 예를 들었지만 사실 지금까지의 비만 예방이나 관리 프로그램은 그냥 교과서에 나온 내용 또 일부 전문의가 자기가 환자를 보면서 가진 그런 경험만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경기도에 예를 든다면 경기도의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다이어트 노력을 하고 또 사회적 분위기는 어떻고 어떻게 먹고 다니고 심지어는 우리 아이가 사는 지역에 패스트푸드점이 얼마나 밀집해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운동을 즐겨하고 운동을 할 만한 여건이 얼마나 지역적으로 좋은지 나쁜지에 따라서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가장 적합한 맞춤 관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맞춤 관리는 동이 될 수도 있고 구가 될 수도 있고 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단장님은 어린이 관심이 많으셔서 주로 이제 그쪽으로 답변하셨는데 우리 경기도는 또 그보다 더 많은 그 플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범죄 데이터 이런 것도 얘기하시지만 우리 120 콜센터라고 해서 24시간 365일 콜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민들이
콜은 어디서 몇 시에 무슨 이유로 어느 지역에서 제일 많이 오는지 이런 것들이 분석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모아서 거기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이제 민원 분석이죠. 이런 것도 가능하고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을 하면은 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하고 범죄 발생한 지역하고 비교를 하면 CCTV가 제대로 설치가 돼 있는 건지 뭐 어디를 옮기면 더 효과가 더 좋겠는지 뭐 이런 부분도 가능하고요. 버스 환승센터까지 예컨대 역에서 내려서 버스 환승센터까지 거리가 과연 적정한 건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면 뭐 더 좋을 수 있는 건지 길에 사람은 적게 충돌하고 할 수 있는 뭐 이런 등등해서 여러 가지 지금 플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는 아마 1, 2년 내로 정부로부터 좋은 자료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이게 또 정부만이 아니고 실은 민간에서 우리가 정부가 제공하는 이런 빅데이터로 여러 가지 앱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저희 경기도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더 많은 질문을 받고 싶습니다만 이상으로 질의응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